인디안 정책의 큰 변화는 잭슨 행정부 때 있는 건데요. 거칠게 단순화해서 요약을 하면 세 단계 정도로 인디안에 대한 정책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미국 연방정부하고 인디안 개별 네이션, 부족이나 민족이 영어로 하면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이션 대 네이션으로 동등한 상태였는데 잭슨 행정부에서부터는 연방정부의 지배를 받는 그렇지만 시민권은 인정되지 않는 위계가 생겼는데 미국 사람은 아닌 그러니까 Dependent Foreign Nation이에요. 예,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미국 내전,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의 단계인데 미국의 백인 인구가 계속 많아지니까 이 오클라호마에 있던 인디안 테리토리를 열어요. 그래서 백인 정착민들이 다시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쫓겨나요. 서부로 쫓겨나서 서부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인디안들을 완전히 토벌하고 또 하나는 인디안들을 문명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조약들을 다 안 지키죠. 그래서 완전히 2등 국민, 시민으로 만드는데 공식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건 그건 1924년에 서야.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제가 더 억울해요. 진짜 네. 수십 년 동안 이제 한 땅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남들이 와서 땅도 빼앗고 네. 국적도 안 주고 아무 권리도 안 주고 심지어 인권까지는 안 주니까 네. 정말 화가 안타깝네요. 참으로 오르네요. 네, 이런 내용들을 영화에서 좀 봤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인디언 부족을 다룬 영화도 있지 않았나요? 제가 그 영화 알아요. 어. 늑대와 춤을. 아 맞아요. 늑대와 춤. 케빈 커스너. 네. 늑대와 춤물은 사람이 늑대하고 춤을 어떻게 춰요? 저게 사람 이름이에요. 인디언식 이름입니다. 남북전쟁 때 참전했던 한 군인이 서부 국경지대로 떠나서 거기를 경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인디언 부족하고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디언과 싸우려고 하질 않고 인디언 문화에 매료돼요. 사실 그 이전에는 이 정도도 아니었어요. 인디언은 그냥 나쁜 존재. 아 그렇죠. 그냥 무섭고. 네, 물리쳐야 할 존재 이렇게 그렸는데 이건 그래도 인디안의 생각이 좀 들어가죠. 그런데 그 영화의 결말은 역시 비극이에요. 결국은 백인 개척에 밀려서 그 인디언 부족은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걸로 불행하죠. 영화가 끝나죠. 영화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데 혹시 대부 아세요? 네네네. 말론 예전 브란도. 영화인데 저 명대사 알아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어. 이거는 알고 있어요. 예. 저는 그 노래만 생각나요. 유명하죠. 그 노래 들으면 뭔지 소름 돋아요. 73년 대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인디안 문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3년 오스카상의 나무주연상을 받는데 그 식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론 브란도가. 그래서 대신 사친 리틀 페더라는 아파치족의 그 배우가 식장에 나타나서 수상을 거부하는 이유를 발표를 해요. 읽어요. 이제 인디언 배우인가요? 인디안 여배우가 그래서 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할리우드라는 미국의 영화 산업이 미국의 원주민들, 인디안들을 다뤄온 지금까지의 방식, 그 서부 영화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거기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당시 73년에 진행되고 있는 운디드니 사건 때문에 이상을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디드니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사우스 다코다라는 주에 있는 인디안 레저베이션,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한 마을인데 73년에 있었던 사건은 극단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무장 세력이 있어요. 이 무장 세력이 두 가지 이유로 운디든이라는 지역을 인지를 잡고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인디안 부족들이 미국 연방정부와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다 개정하고 인디안들을 독립시키는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 3달 가까이 71일인가를 점거하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경찰과
그 연방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해요. 거기에서 19세기 후반에 한 300명 가량의 인디안들이 미국 정규 육군에 의해서 학살당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다 21세기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의회에서 상원 하원의 결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잘못한 점들이 있다. 강제 이주 잘못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학살에 대해서도 운디드니 하고 여러 가지 학살에 대해서도 잘못했다. 굉장히 많이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한편에 있죠. 그렇지만 그 상하양원 결의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디안도 죽였고 백인도 죽였다. 그 양쪽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뭐 이런 이제 사과가 있고 이게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모든 국가들을 다 유럽의 국가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배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식민지 배상을 거부하는 것처럼 미국도 유감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배상은 못한다. 그러니까 보상은 경제적으로 피해만 하는 거고 배상이라고 하면 불법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가 갖는 특징입니다. 예. 그 인디안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토 문제라든지 자원 문제 이런 걸 다 관할하는 기구가 내무부예요. 예. 그래서 혹시 지금 내무부 장관이 누구인지 아세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내무부 장관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내무부 장관은 최초로 원주민 출신 여성분인데 예, 뉴멕시코의 라구나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라구나에 있는 푸에블로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관이 하는 여러 가지 기획 중에 일종의 역사 바로 세우기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딩스쿨 기숙학교 문제를 조사하고 그 기숙학교 문제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겠다 이런 거라거든요. 기숙학교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주로 기독교계에서 만든 보딩스쿨인데 기숙학교의 기본적인 이념은 인디안을 백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디안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뺏어와요. 어릴 때. 뺏어서 보딩스쿨에 집어넣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인디안의 전통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부족마다 고유한 랭귀지가 있는데 그 말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기는 엄마하고의 그 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부족에서 들어가는 것도 없고 인디안들은 머리를 기른다든지 독특한 풍습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오면 머리를 다 밀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성적 학대도 발생하고요. 묘지, 암매장한 게 나오고 암매장을 파보면 애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작은 유골들이. 그래서 이런 게 미국에서도 100여 년간 진행이 됐어요. 이 정도면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거 아니에요? 문화와 가족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디안을 언어도 모르고 풍속도 모르고 클 때 부모와의 정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어린 시절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딩학교, 그 기숙학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상하양원 결의문에 잘못됐다고 사과를 표명해요.